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는 11월 대선이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조작될 우려가 있다. 이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그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미국도 이런 정치인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회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제도적 신뢰를 흠집내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미국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제도를 못 믿는다고 발언하면서 그 제도에 입각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때는 진짜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이기면 훌륭한 제도고 자신이 불리하거나 질 것 같으면 제도에 흠집을 내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 이는 결국 정치적 권력의 자의적 해석으로 또 한 번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정치인 혹은 정치 집단이면 결국 사회를 적과 동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갈라놓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미국 대선 두고 볼 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박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어제 강만수 전 산흥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재경부 장관까지 이제 지냈었죠. 네. 네. 사실은 그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그 대우조선 해양 부실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그 부실 원인 제공자 가운데 하나인 이제 그 산업은행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강만수 전 회장이 그 이명박 정권의 그 핵심 MB맨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경제정치의 그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 검찰 수사가 이제 그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추미애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대검찰청 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이 강만수 전 회장의 그 서울 대치동 자택 사무실 2곳 요즘 뭐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죠. 또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 건설업체 한 곳과 전남 고흥의 그 바이오 업체 등 그 10여 곳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바이오 업체 말씀하셨죠? 건설업체하고 바이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결국은 주요 포인트라는 분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이제 그 개인 비리 혐의를 이제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 강만수 전 회장이 그 현직이었던 2011년 3월에서 그 2013년 4월에 이 강만수 전 회장의 그 친인척들이 모두 그 공동대표를 이제 맡았던 회사들이고요. 이 대우조선 해양과 그 계열사들이 건설회사에는 그 십수억 원의 이제 그 일감을 몰아주었고, 이 바이오 업체는 굉장히 그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회사인데, 여기에도 역시 그 12억 원을 이제 그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야, 그거 참 신기하네요. 예?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분들은 뭐 저가든 뭐 친척이든 전부 회사를 이렇게 또 잘 경영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참 잘 나가는 신기해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예? 뭐 신기해. 이제 그 이른바 그 재벌의 뭐 문어발식이제 뭐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이름은 참. 근데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제 아주 신기한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라 그러죠. 신설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이제 이 두 당이 말하던 이른바 그 검찰 개혁에 제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동안 그 두 당 간에 그 이견이 있었던 그 8개 쟁점 가운데 그 7개 쟁점에 그 합의를 했다고 하죠. 이번 주 안에 이제 그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건데 이
두 당의 그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 이 판검사와 그 국회의원을 포함한 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전현직 대통령은 그 4천 이내에 그 친족을 했고요. 이 공수처제 그 특별검사에는 그 현직 검사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전직 검사라 해도 그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그 임명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 수사와 기소뿐만이 아니라 그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그 처음부터 배제해서 이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번에 되겠어요? 이게 뭐 1, 2년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발의된 것만 해도 9번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더민주와 그 국민의당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일단 그 여소야대라는 것,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우호적인 여론, 이제 이 부분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이 결코 이 반발 적지 않죠. 이번에도 그 검찰 출신 새누리당의 그 권선동 의원이 일단 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새누리당의 그 법사위 간사도 이 김진태, 네, 검찰 출신이죠. 네. 의원이. 아니 근데 이거 뭐 깨끗한 나라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서로 반대하고 뭐 9번이나 하고 이래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경쟁 체제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깨끗한 나라 만들자는 게 이런 것도 있고 김영란법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에서 OECD 34개 국가 중에 청렴도 지수 27위인 대한민국을 좀 10위권 안으로 집어넣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이 검찰 조직 좀 만만치 않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 또 하나 법인세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이렇게 지금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른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버전의 이제 이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그 부자 증세를 이제 공론화한 내용입니다. 더민주가 그 발의한 이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 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그 5억 원 이제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그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41%의 그 소득세율을 이제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제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게 그 일률적으로 38% 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좀 구간을 나누어서 5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더 많은 소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이 기업 법인세 인상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연 500억 원을 그 초과하는 기업의 그 법인세율 현행 22%에서 25%,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그 낮췄던 수준으로 이제 원상회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 상속과 그 증여 신고세계 그 공제 한도도 10%에서 그 4%로 줄여서 이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그 실질 세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5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휴,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우병우 방지법이라는 가칭 이것도 포함이 됐다 그러죠? 네, 사실은 이제 그 5억 원 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더라고 나왔는데요. 네. 실제 이런 그 편법을 통한 우회 그 면세를 하면 훨씬 더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자신과 가정 명의로 그 부동산 임대나 그 절세 목적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그 15%포인트를 이제 그 추가 과세하는 우병우 방지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라는 게 그 이익이 있어야지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그 가정 명의로 된 회사를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15% 가산세도 사실은 매길 수가 없어서 과연 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일단 이런 입장으로 가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3분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정치권 핫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뭐 3분기다 이건 사실 뭐 그냥 명분적으로 건 거고요. 여러분들 요새 휴가철인데 이 휴가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자리 마련을 했는데요. 자, 지금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평론가시죠. 유용화 박사님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서울의 김광덕 뉴스본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아니, 왜 심각한 쳐다보시나? 방콕 하고 있어요, 방콕. 참 신선하게,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예. 저는 위에서 심포지엄 있어갖고 2박 3일로 강화도 갔다 왔습니다. 강화도 갔다 왔어요. 거기 만이산이 있는데요. 만이산이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모이고 센 곳 아니랍니까? 거기가, 네.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아주 그 지형이 좀 독특한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만이산 거기가. 예. 그러셨구나. 근데 만이산 정도는 매일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서울에서 너무 가깝더라고요. 예. 참 그러시구나.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 김광덕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콕 하시다 울산 잠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자, 4박 5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고 어제 첫 번째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복귀한 이후에 과연 어떠한 그 국정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제일 사실 관심이 갔던 부분은 개각과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 오늘 계속 우병우 수석 얘기가 나오네. 아까 또 우병우법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우병우 수석 거취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 박사님. 아무래도 박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 문제를 그 민심의 이반이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도 내부의 권력 투쟁 차원에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병우 수석 문제 제기 의혹은 어느 한 언론에서 그 기획 취재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제기했지만은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건 의혹이다. 확실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에 특히 후반기 가는 정권에 있어서의 상당히 마지노선 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흔드느냐 이런 정권 권력적 차원에서 보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그러나 언론에서는 거의 매일 데일리하게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민심은 상당히 이반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근거에 입각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은 청와대 입장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국민 정서로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초과의 재산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들의 어떤 그 경찰청에서의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국민의 민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반될 소지가 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상당히 정권 차원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이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권력적 측면에서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제기하다 그다음에는 의혹 수준은 끝나지 않겠느냐. 특별감찰관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자. 그러한 어떤 내부 권력적 차원에서 보고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김광덕 본부장이군요.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모처럼 한 국무회의가 앞으로 이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그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의 지적이 왜 우리 관심 갖고 있는 우수성 문제, 그 다음에 개각, 특사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고 이제 그 주로 어저께 언급한 거는 사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란법, 그 다음 추경 예산, 안보하고 경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수성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는 데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인사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거론할 게 아니라 저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인사 문제라는 게 근데 대통령이 항상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던져왔잖아요. 네, 던져왔는데 이 우병우 수석 문제도 메시지를 우병우 수석 문제하고 개각 문제, 특사 문제는 사실 사람을 인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을 했잖아요. 휴가 가기 전에. 근데 이제 그럼 그때 한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재신임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 말은 뭐냐 하면 고난을 벗삼아 뭐 소신을 지켜라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의 뭐 사드 문제와 관련된 거지만 이제 우병우 수석 인사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관련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을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야당과 언론의 이런 걸 하는 거에 내가 밀리지 않겠다. 밀리면 계속 밀린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관실의 결과를 지켜보고 인사를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건대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법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에서였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기된 정무적 이런 그 도덕적 책임 문제들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최근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거를 그때까지 기다려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럼 8월 말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전에 이 본인 스스로 사진 사퇴하는 그거를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병우 수석 처가가 그 골프장 옆에 그 땅이 사실상 차명으로 했다는 의혹이 거의 단서가 나왔다고 하는 걸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서 했는데 그런 양파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하고 그냥 주고받고가 예. 잘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인사검증의 또 책임자잖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의혹의 당사자로서 이걸 끌고 가긴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요. 지금 사실 유영화 박사님이 의혹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김광덕 본부장께서 특별감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특별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다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한 특별감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감찰하는 거 지금 화성 땅 의혹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강남 부동산 그 넥슨한테 팔았다는 그 건물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게 감찰 대상이 아닌데 가만히 기다리면 감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가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혹이다. 근데 이게 의혹이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아예 증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 도대체 특별감찰 대상은 기껏해야 우병우 수석의 그 아들 특혜 전출 의혹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혹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기다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응? 기다리면 하고 있으면 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결국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이든 아니면 특별감찰을 진짜 딴 사람을 시키든 간에 아니 이걸 명명백백하게 의혹이었다 사실 아니다 당신네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이 설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이반은 계속되는 거고요. 국민의 정서하고 안 맞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론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좀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판단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우리가 더 빨리 잊어먹을까? 제가 보기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실에서는 이제 수석 재임 이후에 의혹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넥슨과의 땅 처가와 넥슨과의 건물 거래죠. 예,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한 거는 제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찰관실에서도 꼭 자기네 그 직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사실을 해서 보고를 하든지 또 저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인사 문제는 언론 보도만 갖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민정수석이 자기의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제대로 보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청와대 그런 공식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일단 현재까지 있는 거를 의혹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일단 1차적인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인사에 빨리 판단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면 계속 감싸기로 비춰지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길어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되고 또 그러면 네임덕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든 늦지 않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아니고요.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두 분 계속 계시고요. 2부에도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푸르지오 대우건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예, 수요일 아침이죠. 7시 37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 되고 있고,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강변북로는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역시 구간 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도 묵동에서 구리시계까지만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하고, 반대편 도심 쪽으로만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만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에 이어서 2부도 지금 정치 현안 함께 특별히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미주한국일보 김광덕 뉴스본부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유영아 박사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 얘기는 거기서 줄이고요.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일단 특사 문제는 8.15 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죠? 김영란법. 자, 이거 지금 밥값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늘려가지고 밥값 5만 원, 선물 10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자.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런 얘기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광덕 본부장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하여튼 김영란법이 통과된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거라서 아주 적극 지지하고요. 예. 이게 반드시 시행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단지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갑자기 우리 사회가 했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정이 흐르는 사회로서 해가지고 외신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성의 표시와 뇌물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우리 사회마다 이제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의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를 바꾸러 가겠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더치페이법 아니냐? 네. 더치페이 하면은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비싼 거 하면 더치페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조사해보겠다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해온 문화가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또 현재 경기가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런 서민 일부 이제 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나 또 서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건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축산물, 그다음 화훼 농가 이런 피해,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가능성 한정식 등 이제 또 이 식당을 좀 아주 작은 식당은 별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통업이나 골프장. 근데 유통업이나 골프장은 이제 큰 기업들이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을 당장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3만 원 식사비 기준이 13년 전에 공무원 강령을 만들 때 한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41%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한 5만 원 정도. 14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심 때 3만 원짜리도 드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월급 일반 사람들은 지금 저녁도 3만 원짜리 먹는 거 거의 8,000원, 9,000원, 만 원 이렇게 먹는데 일단 민원이라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민원인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 우연히 만났는데 어이구 중앙부처의 국장도 한 명 있고 어이구 또 만났는데 이 검사예요. 예? 그게 우리 친구끼리 먹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죠. 왜? 진경준하고 김경주 씨 두 사람도 친구 사이 아니에요? 동창 사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근데 사실 좀 싼 거 먹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 5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저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5만 원이면은 이래저래 해서 이 술 한 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비용이.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영업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저녁에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술 한 잔 먹으면 왠지 모르게 친한 것 같고, 그죠?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누구 아냐, 나도 안다, 그렇게 되느냐. 그때부터 그럼 이제 이게 로비의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 욕까지 같이 하면 걔 왜 그래? 그럼 걔 옛날부터 그랬어.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3만 원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점심에 3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점심은 3만 원 충분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김광덕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도 이거예요. 요새 삼겹살이면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소주 있고, 근데 요새는 또 소주를 이 퓨전 시대에서 섞어 마시잖아요. 맥주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3만 원 넣기 쉬워요. 이게 1차, 2차 합해서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녁 때 술 마시는 거는 굉장히 빠듯해집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당장 허용하자는 입장을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야당 그것도 제1야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갈래 시각이 확실히 여론이 보니까 일반 여론은 3만 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왜 그러냐면 노회찬 의원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대변을 했는데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담배 끊는 거 뭐. 아니 이게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 얼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올라서 5시간 일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서민들이 5시간 일해야 되는 거를 한 끼 식사로 이거 너무 많다. 3만 원도 많다. 이렇게 제기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다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10중 가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요거를 그러나 이제 당장 이거를 당장 장사를 하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이 아주 또 일반 서민들도 1년에 몇 번은 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 모임이라든가 할 경우에. 그게 보면 거기에 무슨 아까 직무 관련석 있는 사람들이 같이 끼어 있다 보면 직무 관련이냐 아니냐라 입증하는데 논란이 있으신데 그러다 보면 항상 매출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것 때문에 뭐 달라지겠느냐 하면 10% 20% 줄어도 벌써 이게 이게 상당히 그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내가 정부나 여당에서 먼저 제기했으면은 바로 이거는 바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이제 국민 정서로 볼 때는 3만 원도 많은 거다. 사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야당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야당이 제기한 이후에 4개 부처에서도 자기 관련 예를 들어서 무슨 해양수산부라든가 해양수산부는 이제 3만 원 하면 횟집들은 일단 거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양수산부는 8만 원 식사를 제시했는데 농림부는 5만 원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과 이렇게 지금 정부 부처 해당 부처 제기했기 때문에 8만 원은 진짜 오바다. 아니 우리가 모든 회 있잖아요. 그냥 허름한 횟집에 가서 하나 하면은 그게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 두 사람이 먹잖아요. 그 2만 5천 원이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8만 원이면 그 2접시 거의 먹는 건데 해수부에 계신 분들이 양이 많은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실 정부가 먼저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은 이거는 당장의 여론의 저항을 받아서 그렇죠. 바로 아웃이 되는데 야당에서 제기하고도 정부 부처에 뒤이어서 야당이 먼저 제기하고 물꼬를 딱 트니까 정부 부처에서 이제 해서 논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국민 정서의 대부분이 90% 이상 사람들이 3만 원도 많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거를 현재대로 적용을 하면서 재검토를 해보든지 어떤 여러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참 노회찬 원내대표가 맞네요. 아니 시급이 6천 원 조금 넘는데 3만 원 5시간 일하는 걸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그거 가지고서 지금 적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갑자기 가슴을 확 와닿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영교 의원이 왜 문제가 됐던 오빠는 후원회 회계 책임자, 딸은 인턴, 그리고 동생은 보좌진. 이게 바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빠져가지고 이랬다. 이런 얘기 그때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아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거 전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참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풍양속상에서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배우자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같은 맥락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간에 연장선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온노비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다른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비를 할 때 고위공직자 본인한테 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어려울 때는 부인한테 가는 케이스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배우자 문제도 엄격하게 짚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가족 경영이라든가 친인척 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밀어주고 땡겨주는 부분들이 사실상 관리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엄격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온당하다 보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될지. 정치권은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4촌 이내니까 4촌까지 하면 이게 갑자기 400만이었던 게 1000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에 이제 그 개정안을 내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탁을 관련된 문제 공익 목적의 청탁은 이제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안철수 전 대표를 한번 만났어요. 몇 사람 언론인들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제 요 문제가 아주 화제가 돼서 논란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도 당연히 없애서 국회의원도 대상이 되도록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담아야 된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원 요 부분은 일단 뺐어요. 이거를 맞아요. 빼고 했더니 그래서 또 이제 왜 그건 뺐느냐 했더니 국민의당의 해명은 아니 다른 의원이 낸 거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내니까 또 재미있는 게 또 더민주의 김기식 의원이 원래 이제 이 법을 예전에 전 의원이죠. 전 의원 이거를 김영란법을 이제 할 때 간사였어요. 더민주에. 그때 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뺐는데 이렇게 해명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 그 얘기도 맞긴 맞아요. 위헌의 법률 소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더민주가 말이죠.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3만 원, 5만 원 요거를 상향 조정하자고 하고 있고 요것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또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더민주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뭐 자기네가 이제 준 여당이 이제 됐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야, 이 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예. 어쨌든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이것 좀 더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유영하 박사 그리고 미주한국일보의 김광덕 서울뉴스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